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얼굴에 심한 여기 접촉성 피부염이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채꾸입니다. 어떤 주제로 첫 영상을 찍을지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얼굴에 심한 여기 접촉성 피부염이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대부분들은 내가 접촉성 피부염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검색하시다가 들어오시게 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경험을 좀 조금이나마 좀 전달해 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이 어떤 건지, 그리고 대처 방법,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접촉성 피부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특정 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이 이제 피부와 접촉했을 때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서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속 소재 목걸이를 착용하시면 트러블 나시는 경우 있으시죠. 또는 화장품에 있는 어떤 성분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좀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이런 경우는 알레르기가 없으신 분들은 전혀 자극이 또 없죠. 그러니까 화장품의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향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레르기성이 아니라 그 물질 자체가 좀 자극성이 있어서 피부와 접촉을 하면서 좀 손상이 되는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피부염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 중에 하나가 저처럼 이제 화장품을 바꾸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새로운 성분들, 또 향료 등이 자극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붉어지고 가렵고 따갑고 열감도 있고 붓기도 하고 눈시림이 나서 좀 눈물도 나고 오돌도돌한 좁쌀 같은 게 올라오고 이런 증상들이 있죠. 상대적으로 이 피부가 약한 볼 쪽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면 수포나 진물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는 이 증상 모두를 다 겪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냐면요. 저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서 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화장품 성분들 많이 써보고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앰플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비타민 B3를 구성하는 요소인데요. 그래서 채소나 곡물, 고기 같은 식재료에도 들어가 있고 먹는 영양제로도 쓰이는 성분입니다. 특히 식약처에서 미백 기능성으로 승인한 성분이어서 가장 대표적으로도 널리 쓰이는 그런 성분이에요. 미백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 개선, 항염, 가려움증 완화 등등 정말 다양한 효과가 있어서 많이 쓰이고 자극도 적다고 요즘 많이 알려진 그런 성분입니다. 2에서 5%만 함유하면 이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판매될 수 있어서 보통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보통은 10% 정도까지는 자극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비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정도까지는 자극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10%인 제품을 여기 얼굴에 사용하고 트러블이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좀 피부결이 거칠어지는 느낌이 좀 들다가 한 3일 정도 쓰는부터는 여기 볼 쪽 피부가 좀 붉어지고 따끔거리고 약간 눈시림도 있어서 눈물 나고 이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많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고함량으로 사용했을 때 부작용으로 가려움, 화끈거림, 눈시림, 붉어짐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후기도 검색해보고 하니까 저랑 좀 비슷하게 트러블을 겪으시고 조금 불편감을 겪으시는 분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한 3일 정도 원래 하던 스킨케어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가려움, 화끈거림, 붉어짐 그런 게 좀 심해졌다가 괜찮아졌다가 하다가 3일 후에 한 급격히 좀 심해져서 피부과를 결국 가게 되었어요. 피부과 진료는 딱 한 번 갔고요. 당일에는 이 얼굴 부위에 자외선을 사용하는 광선 치료도 한 번 받았어요. 그래서 또 염증이 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항생제 주사도 맞고 약, 연고, 처방도 받았거든요. 일단 비용적인 부분은 이게 시술이나 이런 건 아니어서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광선 치료 한 번, 주사, 연고, 먹는 약 포함해서 한 2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고 모든 얼굴에 여기 다른 제품을 다 사용을 중단했어요. 화장품, 선크림뿐만 아니라 물도 닿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금 염증이 좀 심하니까 말씀하셔서 한 이틀 정도는 세수도 진짜 안 했던 것 같아요. 세수도 안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진짜 투페이스로 살면서 이 반쪽은 클렌징 워터로 닦아준 정도만 했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정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려움, 따가움, 화끈거림 이런 증상은 거의 없어지고
한 4일차 되면서부터는 상처가 안 오면 여기 막 딱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각질들이 자연스럽게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어나면서 떨어지고 이제 본래의 피부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선생님도 염증이 심하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되게 걱정을 했는데 빨리 회복되어서 진짜 빨리 가길 잘했다 생각했고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고 많이 쓰이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10% 성분을 사용하시고 만족하시고 잘 쓰시는 분도 정말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저함량일 때는 문제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꼭 나이아신아마이드뿐만 아니라 고함량의 기능성 제품들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특정 성분이 많이 있는 만큼 자극이 될 가능성도 사실 높은 거거든요. 처음 사용해 보시는 경우는 토너나 크림 같은 화장품에 좀 섞어서 사용을 해 보시거나 좀 저함량으로 시작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결국 문제는 나한테 안 맞는 경우고 사람마다 다른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마다 알레르기 반응, 자극도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다 다를 수 있어요. 무조건 고함량이니까 더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처럼 좀 뭔가 바꿨는데 좀 증상이 좀 피부가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바로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참 새로 산 건데 좀 아깝고 그렇죠. 저도 그 마음은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일단 중단하시고 상태를 회복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초반에 사용을 중단하시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하시거나 집에서 내가 한번 좀 케어를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뭔가 좀 오돌도돌 하니까 좀 각질 케어를 막 하신다거나 진정이 되는 스킨팩 같은 거 막 올리시고 막 닦아내고 하시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막 다른 과도한 성분끼리 충돌을 하고 또 마찰이 생기면서 더 자극이 되고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오히려 뭘 하려고 하시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최소한의 보습 아니면 진짜 뭘 하시지 마시고 바로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이런 한 스팟이 아니라 저처럼 좀 부위가 이렇게 큰 경우 그리고 증상이 그냥 하나 그러니까 염증이 아니라 따갑고 이런 걸 때 동반할 경우는 특히나 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아쉬운 점이 그런 문제를 빨리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좀 기존 대로 스킨케어를 하고 했던 점이 좀 더 증상을 진행시킨 게 아닌가 하는 조금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는 좀 그러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로 치료 받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피부가 얇고 좀 건조한 편이긴 하지만 크게 화장품에 민감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항상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피부 노화를 겪고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약해지고 자극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진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거의 나았어요. 이쪽 부위가 거의 나았지만 붉은기가 조금 남아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이 손상이 이제 많이 되어서 굉장히 더 얇아진 느낌이고 미세한 이런 주름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제 무너진 피부를 회복하는데 좀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저의 진짜 따끈따끈한 찐 경험을 통해서 접촉성 피부염이 무엇인지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해드렸어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스킨케어나 피부에 대해서 제 경험들과 유용한 좀 이야기들을 담아서 꾸준히 영상을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